3, 2, 1, KO!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이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이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 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또 오늘 10분짜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존에 했던 시리즈 중에서요, 회사 가기 싫어 3탄. 오늘은 워킹맘, 이 시대의 워킹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워킹맘, 일하는 엄마라는 뜻이죠. 그죠? 일하는 엄마다. 시집을 가셔서 여성분이 아이를 출산하시고,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이렇게 케어하면서도 직장을 열심히 꿋꿋하게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엄마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 엄마들 일단은 방송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박수부터 쳐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워킹맘들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 사랑합니다. 워킹맘 분들. 자, 이렇게 제가 워킹맘들께 존경의 표시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만큼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는 힘든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워킹맘들이 비애라고 얘기하죠. 워킹맘의 비애. 그냥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10분 안에 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죠. 자, 일단은 여성분들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겠고, 그리고 꿋꿋하게 직장을 오래 다녀도 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나 그리고 편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면 남성하고 똑같이 입사 지원하셔서 면접 보시고 어떤 직장을 찾게 되시는 거죠. 그러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단은 직장의 어떤 기본적인 편제나 사람을 뽑는 구성에서 여성분들이 숫자가 좀 적게 뽑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편견, 어떤 여성분이 직장에 들어와요. 근데 시집을 가. 그러면 애를 낳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안 나오겠네.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몇 년 일하다가 애 좀 자라면 애를 봐야 된다는 이유로 또 직장을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흔히 우리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고, 그리고 직장 문화의 한 부분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선택한 직업을 끝까지 가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는 거의 꽝이다. 최소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우리 친정엄마나 시부모님한테 눈치를 보면서, 그분들 또 노인이시잖아요. 노인들도 노인의 삶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한테 맡겨야 되는 경우 허다하죠. 그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사람을 써서 만약에 아이를 보게 돼요. 그러면 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내 애를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잘 돌봐줄까라는 것에 대한 항상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갖고 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출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아이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워킹맘들께서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남편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고소득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좀 잘 사시는 분들이면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자분들 혼자 벌어서 그걸로 집도 사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회 보장이 좀 열악한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젊을 때 왕성하게 일을 하면서 또 우리 노후 대책을 또 우리 따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60 이후의 삶을 또 30, 40대, 50대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놔야 그게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남자 혼자 벌어서, 가장 혼자 벌어서, 어느 사람 혼자 벌어서 외벌이, 그 외벌이라고 그러죠. 외벌이를 해가지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전담으로 키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직장을 나가야 되는, 또 다시 또 직장을 나가게 되면 또 그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가 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그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께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 그래도 많이 그래도 사라졌다고 하고, 그리고 저변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애 키운다고 잠깐 이렇게 어떤 직장을 떠났다가 다시 또 다른 어떤 직장이나 뭐 다른 곳으로 복직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경력 단절료로 이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 그 모든 여건을 다 이겨내고 그 정말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막 이렇게 살아가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거기서 어떤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도 유리천정,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 천정에 가로막혀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워킹맘이란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비애라고 느끼고 있는 건데요. 남성이지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워킹맘들께서 처해 있는 이 사회적 그 환경을 우리가 일순간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아쉬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최소한 타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요, 유치원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그게 어느 지역에 100m마다, 제가 알기로는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타가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선진국의 모델들은 보면 회사 안에 이렇게 회사들이 각 개별 타가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워킹맘들이 출근을 하시면서 아이를 맡기면 얼마든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전무하죠. 심지어는. 거기다가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머니들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되고요.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비용이 되고, 또 그런 여건 속에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 14년, 15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차가 되면 될수록 여성들의 수는, 남성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생존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상적 이분법상 가장이라 그러면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은 당연히 가정을 당연히 건사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크게 이렇게 편견을 주지 않는데, 여성분들이 계속 직장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직장 내에서 직장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지만 눈치를 받는 경우가 많고, 명예퇴직의 1순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어떤 회사는 여성분들을 회사를 못 다니게 만들려고 본사를 이렇게 출근하기 힘든 곳으로 이전해버린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여건 속에서 워킹맘들께서 정말 고군분투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지금 워킹맘들의 어떤 여건이 막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들이, 일하는 남자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여건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내 꿈도 이루고 싶은데, 그리고 또 애도 잘 키우고 싶은데, 또 부모님한테,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또 육아 비용에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재테크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쓸 돈이 부족한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워킹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10분 맞짱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어떤 그 긍정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 워킹맘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저변 자체를 우리 남성들부터가 많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경쟁을 함에 있어서 여자다 남자다라는 걸 따지지 말고 진짜 능력과 실력으로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여성분들만 외롭게 이렇게 싸우게 만들지 말고 남성분들이 같이 나가서 여성분들과 싸워주면, 왜냐하면 그 여성분들이 내 와이프 아니고 내 동생 아니고 우리 엄마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와이프고 누군가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가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그 운동에 동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여성분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워킹맘들께도요. 사회가 이렇고, 그리고 그 회사, 해당되는 회사의 여건이 정말 너무 나쁘면 우리 끝까지 같이 함께 싸워보는데요. 만약에 견딜 만한 정도 수준이다.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 이만큼 했고, 그리고 제 나이도 이제 40대인데요. 제 주변에 20년, 30년 직장 생활 하시고 있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 그 회사를 끝까지 이렇게 이를 앙당 물고 견디면서 오래오래 생존해서 직장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신 분들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 힘드셨지만 내일 힘을 내시고, 그리고 파이팅 하시면서 오래 직장에서 생존하셔서 워킹맘으로서의 본인들의 꿈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워킹맘 이야기 오늘 다 할 수 없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워킹맘들을 응원하는 인생 강사 이주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